여름 휴가철입니다. 어디론가 떠나시는 분들, 또 떠나려는 분들 아주 많으시겠죠? 저는 짬을 냈어요. 그래서 동해 바다를 보고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마침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게 아니었겠어요. 네, 그래도 갔어요. 비는 내리고 파도는 아주 출렁출렁. 워터파크 저리 갈아요. 정말 인위적인 파도랑 그거랑은 정말 달랐고요. 불굴의 의지로 이 고니님께서는 비도 맞았고요. 거센 파도에 웨이브까지 온몸으로 신나게 느끼는 등 간만에 스트레스를 쫙 풀고 지금 어깨 쪽지가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튜브 타고 있었거든요. 물놀이 아주 격하게 하고 돌아왔답니다. 아직 휴가 못 떠나신 분들은 당장 우리와 함께 드라마 여행을 잠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나마 일을 놓고 쉬면서 푹 빠져보세요. 드라마 톡톡. 네, 드라마 M 기억나세요? 네. 네, 심은하 씨 나오는 거. 네. 방영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한다고 합니다. 벌써요? 네, 저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네. 혹시 기억하세요, 안꼬님? 저도 기억하죠. 네. 그 심은하의 그 눈빛. 네, 그 목소리 기억나세요? 나는 네. 정말 섬뜩했었는데 네. 8월 2일과 3일 양일간 MBC 드라마 넷에서 심은하 주연의 M을 5회 연속으로 방송한다고 하는데요. 여름이면은 액션 그리고 신선한 소재가 가미된 남양 특집 드라마들이 속속 등장하죠. 네. 혹시 기억나는 뭐 그런 남양 특집 있으세요? 저는 전설의 고향이 대표적이겠죠. 옛날에. 네, 맞아요.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게 항상 기억이 나는데 네. 올 여름에는 또 어떤 여름 특집 드라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친절하게 재미있게 앞으로 알려드릴게요. 드라마 톡톡. 네, 안녕하세요. 12번째를 맞이하는 인터넷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 드라마 톡톡입니다. 더위에도 지칠 줄 모르는 우리 열정 멤버 앙꼬님 모셨습니다. 자, 과일이라면 마치 앙증맞은 그리고 신선한 청포도가 떠올라요. 앙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달콤하고 톡 쏘는 레몬 같은 방송인 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수박처럼 아주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밑장님. 오늘 오지 않으셨어요? 네, 휴가 가셨어요. 휴가 가셨어요? 네. 아, 정말 이 수박 같은 시원한 입담 아쉽지만 네. 오늘은 못 듣겠네요. 저희가 네.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작품 아주 매혹적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앙꼬님? 네, SBS 월화 드라마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유혹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두 글자, 네. 굉장히 끌리는데요. 네.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기혼 여성분들이. 네. 여기 이제 배우들이 빵빵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나오실까요? 권상우 씨와 네. 최지우 씨가 그 11년 만에 조우를 하셨죠. 11년 전에 어떤 작품이었죠? 천국의 계단이라고 맞아. 초기 작품인데 그 김태희 씨가 거기서 떴던 맞아요.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네. 천국의 계단 이후로 11년 만에 재회를 하셔서 네. 박하선 씨와 권상우 씨가 이제 원래 부부로 네. 나오시고 최지우, 그다음에 이정진 씨. 네. 이렇게 어떤 구도인가요, 이게? 네 명이 등장하는데요, 주인공. 예, 4명이 등장하는데 사각 구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최지우 씨와 권상우 씨가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이정진 씨가 박하선 씨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조금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도와주면서 좋아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저도 보니까 네. 이 관계들이 서서히 이제 물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쵸. 아슬아슬하게 이제. 네. 네, 그런 구도에 있는데. 네. 요즘 요 드라마들이 시청률은 어떻고 또 어떤 작품인지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시청률은 7월 29일 기준이고요. 8.9% 나왔는데, 네. 뭐 요즘에는 다 거기서 거기 정도잖아요. 그러게요. 시청률이. 네. 네. 근데 언제는 이게 네. 또 뭐 너포위가 끝났잖아요. 네네. 그거에 이어서 또 뭐 시청률이 더 얘가 굉장히 높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것 예, 같아요. 수치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 우리가 시청률 그러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아세요?
저도 궁금해요. 시청률 어떤 집계로 이루어지는지. 네. 보통 이제 닐슨 코리아라고 하는 조사 기관에서 네. 시청률을 조사하는데 조사 방식이 그 피플미터라고 하는 전자 감응 장치가 있대요. 그걸 이제 표본이 되는 가정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네네. 그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를 취합해서 그걸 토대로 시청 패턴을 통합해가지고 산출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체 가정수가 아니고 표본 가정 일부이기 때문에 일부의 그런 인기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 수치가 높지 않은 이유가 모바일이나 IPTV 등을 통해서 보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TV 말고도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수치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이분들이 체감하시는 네. 그 인기와 네. 우리가 또 수치를 보는 건 좀 차이가 날 법도 하네요. 그러니까. 네, 네. 저도 모바일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 저도 많이 그렇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자막으로 어디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집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군요. 약간. 네네. 네. 재방송 시청률도 네. 한 번씩 보면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예상을 깨고 네. 높다든지 더 낮다든지. 네. 그런 비밀이 숨어 네,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시청률 조사하는 것도 약간 좀 다양한 방식으로 네. 그 산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저도 그렇게 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IPTV라는 거는 이제 그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케이블 방송? 네, 케이블 방송. 다시 보기 프로그램. 네. 시청률은 그렇다 치고 네. 이 작품은 또 파격적입니다. 약간 그래서 네. 뭐 저번에 밀회에 이어서 네. 약간 그런 소재, 파격적인 소재를 다뤘다 이런 말도 많이 봤거든요. 네네. 이 제목과 이렇게 딱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유혹 그러면 약간 선정적일 것 같고 네네. 혹시 이것도 막장 드라마 아닐까 싶은 그런 제목이긴 한데 네. 사실 그렇게 스토리가 아직까지는 막 막장이거나 너무 선정적이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네. 일단 그 줄거리를 보면 그 10억 그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권상우가 네. 그 홍콩에 이제 그 동업자를 찾으러 같이 부인과 갔다가 부인이 박하선 씨라고 이미 말씀하셨었고요. 갔다가 호텔 대표인 최지우 씨를 만나게 됐는데 이전에 그 10년 전쯤에 그 권상우 씨가 그 최지우 씨의 호텔 그 업체에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봤던 그 두 사람의 그 인연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쪽에서 떨어졌었고 네, 그걸 이제 서로가 만나서 기억을 하게 됐는데 네. 호텔 대표 최지우 씨가 이제 3일간의 시간을 자기에게 팔아라. 10억에 사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동업자는 홍콩에서 이미 자살을 해버려서 이미 집도 다 날아가고 차압된 모든 재산들이 날아가게 되었는데 네. 부인인 박하선 씨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평생 모은 집 하나도 그것도 이미 이제 압류당해서 날아가게 생겨서 결국에는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바닷가에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걸 그 최지우가 목격하고 구해주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인연이 시작됐는데 이 최지우 씨는 처음에 그 네. 권상우 씨에게 10억을 제안을 하면서 3일을 자기에게 팔아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뭐 이렇게 남녀간의 관계가 아니라 대표와 이제 고용인과의 관계로 자기 일을 도와줄 사람을 사람으로서 이렇게 돈을 제공을 한 건데 사실 큰 돈이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돈이 있으면 집도 압류당하지 않고 감옥에도 갇히지 않고 이런 상황이 그런데 이제 반대를 했겠죠. 부인인 박하선 씨가 반대를 했는데 권상우 씨는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부인은 다시 혼자 한국으로 오고 권상우는 그 최주 씨의 일을 3일 동안 도와주면서 홍콩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제 서로 그 인연을 통해서 약간씩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3일 동안? 네. 그러니까 최지우 씨는 보면 여기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니까 냉철한 그 회사 대표이거든요. CEO. 근데 아직 미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폐경기 이런 얘기가 병원에서 40대? 네, 40대 약간 좀 중후반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인데 그러니까 동생이 말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언니는 남자만 있으면 완전체다라고 얘기할 만큼 완벽한 그런 인물이에요. 네.
굉장히 이제 모든 사람에게 냉정하고 냉철하고 이런 예, 캐릭터고요. 네, 권상우는 그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따뜻하고 네. 그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부인 박하선을 오직 하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핸드폰에 등록할 만큼 예, 믿음도 좋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인을 사랑하는 그런 남자인데 이러면서 남자네요. 네, 그 10억을 받고 나서 그 3일 동안의 일로 인해서 박하선과 권상우가 별것까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그런 돈을 받는다는 네네. 것 자체가 평범한 일이 아니고 남편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거고 네네.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도 이제 부부간의 관계는 믿음은 좀 어느 정도 깨진 상태에서 남편이 이제 그 최주 호텔의 일을 도와주게 되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이정진이죠. 그러니까 그 호텔의 최주 호텔의 경쟁 구도에 예, 있는 회사인데 회사. 그 예, 대표인 이정진이 네네. 박하선을 약간 이게 좋아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대하는데 도와주고 싶고 네. 이런 감정이 생겨나는 그런 단계예요. 네, 저도 어제 봤는데 네. 이정진 씨의 멘트가 네. 굉장히 화제에 오르더라고요. 아, 네. 유혹하는 멘트. 네네. 아니요, 사실은 이정진이 유혹을 했던 게 아니고 박하선이 그러니까 너무 남편에 대한 그런 속상한 마음 때문에 술을 마시고 이정진을 부른 거죠. 언제든 얘기를 들어주겠다 해서 불렀는데 네.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와 자고 싶냐. 10억을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진은 황당했겠죠. 아무리 자기가 약간 바람둥이 스타일로 나오는데 자기가 돈이 있고 바람둥이 스타일이라고 해도 자긴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도발적인 멘트에서 박하선 씨의 슬픔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매우 가슴 아팠고요. 같은 여자로서.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권상우 씨하고 네네네. 최주 씨가 오랜만에, 그러니까 정말 10년 넘게 그동안 다져진 연기 내공들이 좀 있어서인지 네. 많이 성숙된 예, 그런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심리 상태를 되게 미묘한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해내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두 분 다 좀 혀 짧은 그런 걸로 유명하지 않았나요? 네. 권상우 씨 발음과 네. 최지우 씨 발음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걸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서 두 분이 혀 짧은 소리가 나오실까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저는 있어요. 아무래도 스피치 강사시다 보니까 네. 더 그러시겠죠. 네, 물론 저도 잘 안 되는 발음이 있긴 한데 네. 두 분 시옷 발음이 샌다거나 재밌어요. 네. 그게 어떤 구강 구조 때문일까요? 모르겠어요. 혀의 위치나 네. 입술의 위치 때문에 그 발음이 결정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두 분, 네, 제가 유명해지면 두 분의 교정을 꼭 맡고 싶어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파이팅! 네. 자, 그래서 인기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드라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우들이 그 캐릭터들의 미묘한,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런 미묘한 심리 상태를 좀 잘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게 최지우 씨의 그 화려한 패션. 패션. 네. 패션과 주얼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그런 회사 대표가 있다면 네. 직원들이 항상 눈을 떼지 못할 것 같아요. 아, 너무 화려해서 네네네. 예, 진짜 볼 때마다 감탄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나이가 현재 몇 살이시죠? 실제로는? 한 40대 초반? 근데 굉장히 동안이시고 네. 정말 믿겨지지 않는 네. 외모를 네네.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 드라마에서 보면 네. 호텔 CEO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맞아요.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배우보다도 최지우 씨가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고 나오시는 게 전부 명품이라는 네, 거죠? 맞아요. 이야. 무슨 똥? 네. 네, 뭐 이런 주로 그런 것들인데, 근데 주로 보면은 약간 네네. 시원한 스타일로 많이 나오시는데, 네네네. 어, 시원한 스타일이라는 게 색상이
주로 파란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블루 계열로. 그래서 눈에 확확 들어오고 굉장히. 저도 기억에 남는 원피스가. 네, 그 첫 번째 나왔던 원피스. 뚫린 거. 네, 망사 원피스 같이 생긴 이렇게. 요즘 그게 트렌드인가 봐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진짜 그것도 몸매가 되니 입을 수 있겠죠. 한번 시도해보세요. 안 돼요. 요즘 그런 옷 많이 나오더라고요. TV 그래요? 보니까 이렇게 정말 펀치로 탕탕 찍은 것처럼. 그게 무슨 끌로의 원피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파란색 원피스가 굉장히 눈에 띄고. 네. 그 주로 이제 뭐 패션을 얘기하자면 주로 수트 패션을 많이 입으세요. 수트. 정장. 그렇죠. 긴팔 정장으로 입으시는데, 저는 정장을 입으면 보통 이제 깔끔한 스타일로 그냥 정장만 이렇게 딱 입고 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다 보니까 무슨 스팽글이라든지, 액세서리? 네, 목걸이도 좀 화려하고, 귀걸이도 화려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화려한, 네. 정말 마담 스타일로 나오시는 진짜 것 화려. 같아요. 저는 놀랐던 게, 어제 말고 그 전주에 했던 회였나? 거기서 이제 동생이 자기 집에 와서 동생과 같이 한 침대에서 자는데, 권상우에게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잠옷 입고 앉아서. 문자를 보는데,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드라마의 한계인데요. 네. 민낯을 드러낼 수가 없다 보니. 왜 드러낼 수가 없을까요? 어제도 시골에서, 시골방에서 누워있는데, 옷은 캐주얼인데. 네. 그쵸. 화장이 굉장히 화려하죠. 풀 메이크업이었어요. 네, 맞아요. 피부 상하실 텐데. 그래서 잘 때도 저렇게 잘까? 아니죠. 네.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거는. 네네네. 여배우들이 민낯을 공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항상 이쁘게. 네. 자는 씬에서도 화장하고.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텔 CEO다 보니 정말. 네.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브랜드도 있어요. 항상 시계 같은 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거 루툴투르 랑데뷰 나잇 앤 데이라는 그때 원피스 입고 나올 그 씬에서 했던 파란색도 이렇게 시계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색깔에. 네. 근데 굉장히 화려해요.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위스 명품 시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끼고 있다가 사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네. 근데 시계랑 정말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이걸로 통해서 또 다른 화보들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네. 부럽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평생 이런 걸 한번 껴볼 수 있을지. 그러게요. 근데 대신에 이런 걸 또 따라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류 브랜드들이. 네, 저는 짝퉁이라도 어떻게 입어봐야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뽕뽕 때리는 클로에 스타일 원피스로. 네. 기대됩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인물 구도 말씀해 주셨고. 네. 요즘에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는 상황인가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아마 시청률이 많이 확 오르지 않는 이유도 이런 답답한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도가 빨리빨리 안 나가고. 네. 왜냐하면 이미 예견은 돼 있지만 그 박하선이 굉장히 저는 처음부터 되게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보면 굉장히 생각이 깊고 이게 좀 지혜로운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정진과 이정진 아들에게 대할 때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이는데 이게 본인의 그 남편과의 부부 문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서도 믿지 못하잖아요. 남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맞아요. 물론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확인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은 믿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계속 엇나가니까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 점에서 답답하셨고 네. 저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게 좀 답답해요. 네네. 사실 그냥 파격적인 걸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요즘에 그런 드라마들이 네. 미래도 그랬고 네. 파격적인 소재라고 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정작 너무 미묘한 심리를 그려내는 네, 부분들이 맞아요. 많다 보니 네, 뭐, 다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 네. 네. 그래서 그냥 뭐 배드신도 좀 나오면 괜찮겠다. 네. 네. 제가 너무 그런 걸 좋아하나요? 모르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저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해봤어요. 누군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사기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된 상태에서 누군가 나에게 10억을 제안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혹시 그리고 반대로 내 남편에게 10억을 제안한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입장이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누구라도 이건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누구라도 생각해볼 만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에 돈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바꾸고 흔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친구들이랑. 예능 많이 보잖아요. 네네. 네. 어제 보니까 유재석 씨가 뭐 이런 무한도전 멤버들이 그 수족관에 입으로만 이렇게 해산물을 건져서 잡는 상상해 가세요? 네네네. 네. 손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 물안경 같은 물안경씩 쓰고 물속에 얼굴을 푹 담궈가지고 입으로만 문어 이렇게 건져 올리고 그런 약간 위험하기도 해 보이고 막 그런 우스꽝스러운 게임을 하고 힘들게 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 그래도 회당 500에서 700만 주면 나도 저렇게 할 것 같아. 저희 엄마는 항상 그 예능을 보시면 힘든 것 같아도 쟤네는 잠깐이고 돈 받으면서 노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분들께는 매우 죄송한 소리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도 회당 500, 700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나도 할래 그러면서 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억지가 아니라 정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생각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권상우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내와의 믿음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그 10억으로 그 처갓집을 다시 얻고 넘어가지 않게 얻고 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다면 뭐 부인도 그러니까 자살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용서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막상 내 남편이면 싫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극한 상황이잖아요. 매우 극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만약에 남편이 그 10억을 마련하지 못해서 감옥에 갔고 모든 재산이 넘어가서 거리로 나앉게 됐다면 그때는 남편과의 관계가 그전처럼 똑같이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도 또 그렇지 않을 들고. 것 같아요. 이혼하시는 부부들도 보면은 돈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요즘에는 무슨 성격차 그러면 다들 돈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돈 문제로 많이들 갈라서시고 하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어제 또 권상우 씨가 그렇게 믿던 아내분이 호텔방에 있는 거를 직접 보면서 이제 끝이 났어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 그런데 제가 예고편을 봤어요. 오늘 할 예고편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권상우가 자신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이 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권상우의 마음은 단단하잖아요. 어제 최지우 씨가 자신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자기의 마음도 그렇지만 거기까지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굉장히 멋있던데. 그렇게 선을 딱 긋는 거 보니까 되게 괜찮은 남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최주호 씨한테 사표를 던진대요. 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나서 어제 박하선 씨가 간호사로 다시 취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 최주호 씨가 다니는데 최주호의 몸 상태를 알게 된대요.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 그러니까 자궁 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권상우 씨가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자, 이렇게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 이야기 흐름도 한번 알아봤고요.
대사들이 참 자꾸만 눈길이 가던데요. 처음에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가 네. 뭐 인생 곱셈이야. 어떠한 남자, 어떠한 사랑이 와도 내가 제로면 결과는 항상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그런 대사도 굉장히 의미심장했고 네. 그리고 이게 참 되게 무슨 의미일까 싶은 게 최주가 그랬잖아요. 그 권상훈의 커플한테 차석훈 씨 커플한테 파도가 되고 싶었다 자기는. 이렇게 흔들고 싶었다는 뜻일까? 처음엔 도와주고 싶었다라는 뜻으로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파도라는 의미가 네. 흔들리는 거잖아요. 와서 철썩철썩 네. 부딪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질투나서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갖지 못한 어떤 그런 따뜻한 가정 네. 이런 걸 보면서 좋은 남편 네. 화목한 가정 뭐 이런 걸 보면서 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 질투심 네. 그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놓고 싶은 그런 의미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하긴 그 최지우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졌잖아. 완벽한데 그런 자기에게 필요한 10억의 가치가 있는 남자 정도는 없으니까 네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조금은 이기적인 여자로 네, 맞아요.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처음에 홍콩에서 네. 최지우가 먼저 예약을 한 구두가 있잖아요. 그 구두 굉장히 정말 그 반짝반짝해서 화려한 그 구두를 권상우가 박하선에게 사주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생긴 돈으로 명품을 사자. 그런데 박하선이 그 구두를 사려고 하니까 점원이 이건 예약된 상품이라 안 팔았잖아요. 근데 권상우가 가서 제 아내가 병에 걸렸다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오게 되는데 이제 그 자살을 하려고 바닷가 갔다가 왜 최지우가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최지우 호텔방에 왔는데 그 구두를 놓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권상우한테 가서 그 구두를 돌려주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 구두가 되게 그런 게 의미가 네. 원래는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구두고 그런데 박하선이 먼저 샀잖아요. 산 구두인데 나중에는 결국 최지우가 신었단 말이죠. 계속 그래서 그 구두를 몇 번 신고 나오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네. 네. 그래서 그 구두가 의미심장해서 권상우가 박하선에게 다시 돌아갈까? 예,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매개체인 것 같아요. 구두가 하나의 복선을 깔아주나요? 네, 네네. 왜냐하면 처음에 10년 전에 권상우를 만났었고 그때 미혼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죠?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자기가 신고 있는 다시 자기가 신게 된 구두이고 그래서 약간 의미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가게 될까?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에 숨어져 있는 네. 의미들, 의도가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네요. 드라마가. 네. 그리고 이정진 씨도 거기서 멋있게 나와요. 비덩. 예전에 비주얼 덩어리에서 비덩. 아니, 그분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멋있죠. 해가 갈수록 멋있어지시고. 네. 거기서도 약간 바람둥이 스타일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인간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쌍꺼풀 없는 남자가 좋더라고요. 네.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불쌍하긴 해요.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아내하고 애정이 없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서로의 뒤를 캐는 것도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아하는 여자와 애정이 없는 여자 사이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구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몹시 더워서 안꼬님이 잠시 에어컨을 켜러 에어컨 켜고 오셨어요. 네, 시원하시죠? 이 또 유혹을 다루다 보니 약간 후끈후끈해지네요. 네. 오해는 점점 깊어지고 이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막 하면서 이 유혹이 사실은 좀 거세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권상우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지는데. 안꼬님은 기혼자시잖아요. 네. 주변에 이런 사례 없으신가요? 뭐 불륜, 흔들림. 뭐 있겠죠. 있는데 그게 이게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니까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거고. 네.
저는 걱정이 돼요. 이런 걸 보면서 결혼을 했을 때 뭐 벌써 그런 걱정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결혼할 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네? 내가 평생 네. 이 한 남자만 보고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제 결혼 정년기에 제 친구들도요. 네. 아직 안 간 친구들도 남편을 될 사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나도 흔들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한 사람만 두고 평생 사랑해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나 네. 중간에 누가 와서 날 뒤흔들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 좋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닥쳐봐야 아는 거고. 네. 근데 벌써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혼부터 하세요. 네. 일단 하고 네. 후회하겠습니다. 하고 네. 서로 간의 믿음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되게 눈에 띄었던 게 네. 거기서 나온 OST들이 진짜 감미롭고 좋아요. 근데요, 그 OST를 두고 네. 호불호가 갈리고 있대요. 아, 그래요? 너무 원서머 나이트 이런 네. 거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홍콩 그런 분위기를 네. 살리려고 했었는데 근데 어제도 나오고 지속적으로 원서머 나이트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OST를 이런 스타일을 왜 여기다 깔았냐 좀 동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기에 드라마 제작가들의 그 네. 의도는 네. 어떤 요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맞아요. 네, 그런 음악을 리메이크해서 넣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서머 나이트 계속 나오는 게 네. 이게 중간중간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홍콩을 회상하게 됐을 때 그때의 그런 추억 같은 거 있잖아요. 둘만의. 네. 그럴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회상이 잘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안꼬님이 조사해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천맨밀도 나왔대요 한번. 아 그래요? 그거는 별로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띵띵띵띵. 그 혹시 아세요? 천맨밀? 네네네. 그건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다루고 싶은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네. 요즘에 조인성 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괜찮아 사랑이야. 괜찮아 사랑이야. 네. 그 OST는 굉장히 완벽한데 이거는 왜 이러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리고 중간에 박정현 씨의 노래가 나왔었어요. 그대 그리고나. 근데 그 가사 아세요? 혹시? 아니요. 저는 이거 가사를 딱 보다 보니까 이 드라마에서 최주의 딱 심정과 맞아 떨어지는구나. 가사가 어떠냐면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날 달래보는 일 매일 해도 그대만 오면 흔들리는 내 가슴, 그대만 오면 다가서는 내 걸음. 이렇게 그런 가사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남의 남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뺏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네. 약간의 죄책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데 안 되는 네. 그런 여자 심리를 좀 잘 표현하는 노래 같기도 해요. 많은 기혼자들 분들께서 네. 이걸 보면서 서로에게 네. 이야기를 많이 건넬 것 같아요.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본다거나. 아니요. 아니, 기혼자들은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래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이게 이제 보면 박하선 씨가 약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게 믿음이 되게 단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편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남편이 정말 권상우 씨는 아직까지 단단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자와 남자의 사랑하는 스타일이 정말 뇌구조가 달라서 사랑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데 네. 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를 잘 이해 못한다고 하는 부분 중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여자가 남자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네네. 그거래요. 남자들은 뭐 내가 부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정말 정말 자기 부인이 좋고 이래도 기본적인 본능이 매력적인 여자를 보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고 한번 다가가고 싶어 하고 이런 심리가 있대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저 사람은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어. 없구나. 예.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눈길을 준다. 마음이 간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갈라서야 할 시간이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사실 안 그렇대요. 눈길은 가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성적인 부분이 확고하대요.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확률이 네, 이성이 있고 확실히 있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줄 수도 그냥 있다라는 걸 인정해줬으면 한다라는 심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참 마음이 넓어야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봐도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 보면 눈길 가잖아요. 여자가 네. 여자를 보는 건 당연하고 남자가 여자를 보는 건 안 된다는 거는 네. 말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다만 이제 마음의 문제일 수 있는데 마음을 잘 두드려 봐야죠. 아, 어렵네요. 네. 남녀는 참 어렵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파격적인 드라마 뭐 장안의 화제라고도 하고요. 네. 약간의 아쉬움은 뭐 좀 다른 드라마들 워낙 네.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네.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화제의 드라마래요. SBS의 두 가지 이 유혹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괜찮아 사랑이야. 그 두 가지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가 돼서 SBS가 시청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드라마 참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되고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봐야겠네요. 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더 준비하신 거 있나요? 글쎄요. 오늘 이 남녀 간의 이야기에 푹 빠지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요. 그러게요. 제가 저번에 식중독 유의하라고 말씀드려 놓고는 어이없게도 음식 관리를 못하고 당했습니다. 네. 오늘은 휴가철 피부 관리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 네. 물놀이 하시다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아예 시뻘개지시는 분들도 있고 안꼬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조금 빨개지다가 그 다음날부터 주근깨가 막 올라와요.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네. 어떤 분들은 정말 시꺼매지시잖아요. 네네. 정말 자외선 위험하고요. 야외 활동 30분 전에 바르시고 또 2시간 단위로 덧발라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야외 활동할 때는 SPF 차단 지수가 40에서 50 정도로 높은 제품을 선택해 주시고요. 네. 또 그을은 얼굴이라면 미백에 좋고 또 보습에 탁월한 오이팩 그리고 염증에 효과가 있는 감자팩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해보셨어요?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요. 네.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그 화장품을 냉장고에다가 쓰고 있거든요. 토너나 화장수 같은 것들. 네네네네. 근데 여름에 좋은 거는 알로에 같은 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하고요. 네네네. 그 열기를 빨리 가라앉혀줘서 좋더라고요. 네. 진정 효과 있는 알로에도 좋겠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야외 활동에 노출된 피부는 각질층이 두터워져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해주셔야 이 트러블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제거가 되고 수분크림을 듬뿍 발라주어서 촉촉하게 가꿔주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다들 알고 보면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안 하게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게으르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 예뻐지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된다라는 거. 저희는 다음 주에도 부지런하게 드라마 준비해 올 텐데 요즘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보니까 특히 TVN에서 재밌는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선정해야 될지. 그래서 안꽃님 그리고 오늘 안 오신 윗장님과 함께 또 고민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떤 작품 할지. 자, 오늘 방송 2명이서 했는데 그래도 즐거우셨죠? 네. 제가 혼자 즐거우면 안 되죠? 네. 이런 대답은 안 돼요. 밑장님 다음 주에 꼭 나와주세요. 이번 방송 듣고 계시겠죠? 네. 어디 가셨다고요? 수련회 가셨다고. 수련회.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겠어요. 다시 컴백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3명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